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고성국 박사하고는 동갑이라서 동갑내기 친구가 앉아서 하니까 제가 앉아서. 야, 근데 스킨십 안 했다고 그래. 스킨십 뭐 뽀뽀해야 스킨십이냐? 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놓고 무슨 스킨십 안 했다고 그래. 아, 그래. 이 우리 120대 그 유튜브 모임이 창설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뭐 신혜식 대표랑 고성국 대표랑 뭐 이렇게 해서 유튜브가 좀 메이저들이 그래도 뭐 몇십 개라도 좀 연합하자 시도를 했었는데 몇 번 회의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리더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잘 안 됐어요. 몇 번 만나서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어떤 회의할 땐 또 신혜식 대표 안 나오고 이제 말하자면 뭐 밑에는 다 자기보다 아래 같으니까 그랬는지 어떤 회의할 땐 또 고성국이 안 나오고 어떤 회의할 땐 제가 안 나오고 이래서 좀 말하자면 좀 우리가 반성합니다. 예, 그 모래알이 된 거는 이제 저도 그렇고 뭐 신혜식 대표도 그렇고 고성국 대표도 그렇고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그냥 유튜브를 하는 방송인이었고 물론 이제 신혜식 대표는 그동안 10여 년간 유튜브 선지자로서 열심히 싸운 거는 이제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열심히 각자의 암묵적으로는 지원을 지지를 했어요. 이제 우파 이제 유튜브들 이제 뭐 동조하고 그래서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슈 가지고 나오면 우리도 거기에 동조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유튜브 연합체를 결성하는 데는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근데 이렇게 다시 120대 유튜브를 연합한 것은 역시 지도자가 정강훈 목사가 섰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20대가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은 창립 멤버예요. 후에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말 2기, 3기 뭐 이렇게 되면 후배들이니까 여러분들이 120대 유튜브 창단 멤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리는 뭐 3.1 운동할 때 33인인가요? 그 멤버가 있었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 수백만이 만세운동을 했지만 그 창단 멤버 그러니까 지금 120명의 유튜브 여러분들이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일은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관훈 토론처럼 우리가 그냥 뭐 우리끼리 모여서 뭐 으쌰으쌰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저 발전되는 것보다는 맨날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에요? 광화문에서도 맨날 으쌰으쌰 한 거고. 근데 그게 소중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우리가 5년 연장을 했지만 이걸 좀 디테일하게 관훈 클럽처럼 정기적으로 대통령도 1년에 한 번씩 불러서 이 앞에 앉혀놓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장관 나와 이렇게 해서 통일부 장관 뭐 이상한 발언 하던데 당신 말이야 뭘 믿고선 북한 방송 여기 들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따지고 이런 거를 관훈 클럽은 하잖아요. 관훈 클럽보다 이제 유튜브 연합 제가 파워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행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류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류 인생을 살면 제가 이류라는 건 인류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 때 나온 전 스카이 대를 못 나와서 이류고요. 그다음에 유학 시절에도 저는 조지 워싱턴에서 했는데 뭐 하버드나 예일 이런데 프린스턴 뭐더라 또 그게 또 이류고 그리고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공교롭게 이 인류 패러다임에 지금까지 역사와 언론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왜냐면 이류로 제가 처음 이제 언론계 이제 방송계에 입문하게 된 게 워싱턴에서 이제 조선일보 워싱턴 지국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도 오래 못했어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인 방송 그 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 취직을 했죠. 한인 방송입니다. 그게 이류예요. 왜냐하면 작은 방송이니까. 그리고 이제 취재를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워싱턴에 이제 국회, 캐피톨이죠. 국회라든가 백악관이라든가 이게 취재를 나가면 거기서 이류 대접을 받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조중동이나 KBS, MBC, SBS 특파원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거 인류야.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로컬 방송 기사니까 걔네들이 보기에는 문제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알기를 뭐 조지 워싱턴 뭐 석사했고 그때는 박사하기 전이니까 그래 봐야 아이 그 뭐 워싱턴에서는 그래도 큰 소리 쳐도 걔네들이 볼 때는 내가 뭐 조선일보 특파원인데 내가 KBS 특파원인데 이거 뭐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류 인생 살았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 한국경제와우 TV 그때 본부장이 출장 왔다가 제 하는 방송을 보고 제가 그때 토크쇼도 했는데 그걸 보고 만나자고 그래서 당신 한국에 가서 방송하자 그래서 말하자면 스카우트 당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2000년도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한국경제 TV도 2주잖아요. 왜 KBS, MBC, 왜 이거 SBS 그때 증권 방송만 하니까 거기서 저는 이제 미국 증시 담당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끝나면 생중계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끝났다. 뭐 이자 이게 어떻게 됐다. 소비자 심리가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그런 거 방송하던 일인데 그게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인터넷 붐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신혜식 대표도 이제 했고 오마이뉴스, 데일리안 뭐 이런 게 그 이제 2000년대 초반에 2000년, 2001년, 2002년에 이제 인터넷 신문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저는 이제 이류 인생이 이제 가다가 또 이류 인생에 또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그 야후 코리아에서 생방송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뭐 인터넷 방송으로는 제가 뭐 1세대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류 인생이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이류와 인류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방송 기자는요, 1990년대 제가 이제 후반부터 방송을 했으니까 그때는 방송 기자는 신문 기자들이 또 우습게 여겼어요. 그게 이류야 또 방송 기자는. KBS 워싱턴 특파원이나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이나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이 KBS 워싱턴 특파원을 우습게 알아요. 그거 이류로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팬대가 그때는 강했습니다. 이게 방송 마이크 잡고 떠드는 거는 이건 좀 우습게 알았어요. 그러다 역전이 됩니다. 이류가 인류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방송 기자들이 나중에는 팬대 기자들을 우습게 해요. 왜냐면 독자들이 더 많이 알아주니까. 근데 앵커 출신들이 막 뜨잖아요. 이제 앵커 출신들이 막 국회의원도 되고 앵커 출신들이 인기를 더 얻으니까 이제 이류가 인류를 잡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송 기자들이 이제 파워가 더 세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프리랜서로 이제 와우 TV에서 나와서 프리랜서로 이제 뭐 인터넷 방송도 하고 라디오도 나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종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종편 초창기에 제가 혜택을 받아서 그래도 종편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그래도 이류였어요. 왜냐면 종편이 또 이류야 그때는. 인류는 또 역시 지상파 방송이잖아요. 이류 인생을 가는데 거기서 종편에서 나름대로 뭐 거기서는 활약을 했다고 해도 또 이류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종편에 가다가 이제 유튜브가 생깁니다. 종편에서 저희가 잘렸잖아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면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촛불 난동이 일어나니까 촛불의 힘으로 벌써 종편들이 바람이 불기 전에 풀이 누워버려요. 미리. 바람이 불어야 풀이 눕는데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이 먼저 누워버리더라고요. 이야, 종편이 그때부터 촛불 난동에 벌벌벌벌 기어서 그때 싸우던 분들이 이제 정강훈 목사를 위시로 해서 그때 이제 저쪽에는 광화문에서는 촛불 난동 세력이 있었고 이제 시청 앞에서는 이제 태극기 싸움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TV조선에서 앵커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앵커를 맡으면은
이 패널하고 좀 달린 지금 엄격한 그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근형의 포도청이라고 그때 제가 앵커를 2개나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나가고 싶었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방송도 어정쩡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님이나 신혜식 대표가 연단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당장 저는 잘립니다. 그날로 당장 잘리니까. 그리고 앵커는 요 리시버를 여기 껴요. 그리고 저 위에 조종실이 있습니다. 조종실이 있고 이제 우리 이제 대본이 있고 방송하다가 제가 약간이라도 센 얘기를 하면은 이 리시버를 야 미친 야 미치겠지. 그냥 PD가 감히 저한테 그러겠습니까? 본부장이 뛰어내려와서 야 너 이 새끼야 좀 똑바로 이 새끼야 욕이 막 들어오니까 이거 하다가 못해요. 제질 당합니다. 그리고 읽으라는 대로 밑에 자막을 쳐줘요. 프롬프터에. 그렇게 해서니까 어정쩡하게 방송을 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는데 제가 기여를 못한 정도가 아니라 방조한 범위입니다. 방조 범위라서 그 뒤에도 여러 번 사죄도 했고 그렇게 이제 2루로 살아왔는데 이 축구도 그렇지만 2루가 1루를 뒤집습니다. 손흥민이가 EPL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이 돼요. 한국 선수가 어떻게 전 세계 호날두니 메시니 이런 놈들 제치고 어떻게 득점왕을 합니까? 1루가 되는데 자 아까 방송 기자가 신문 기자 잡아먹듯이 2루가 1루 됐지 않습니까? 종편이 시사 보도에서 지상파를 잡아먹습니다. MBC는 진작에 잡아먹었고 이 시청률로 MBC는 TV조선이라든가 여기에 시청률한테 게임이 안 돼요. 지금은 MBC는 완전히 2류 3류가 돼버렸습니다. 시사 보도에서는 TV조선이 이제 1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시절을 넘어서 지금은 어떤 현상이냐면 유튜브는 3류 4류였어요. 아까 얘기한 순서대로면 1류가 예를 들어서 조중동의 펜대 기자, 그 다음에 2류가 지상파의 방송 기자, 2류가 1류 잡아먹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유튜브는 시작 단계가 3류 4류였는데 지금은 종편이 지상파를 잡아먹었습니다. KBS 하나 남고 나머지는 시사 9시 뉴스 시청률이 TV조선한테 다 밀렸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2류가 1류 잡아먹은 건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냐면 3류 4류인 유튜브가 TV조선 잡아먹었습니다. 왜냐면요 시청률로 보여주는데요 유튜브 이거 자유우파 논지를 내는 유튜브 시청률을 다 합치면요 이 종편 시청률이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패러다임 바뀌는구나 해가지고 지네들도 유튜브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지상파도 유튜브하고 종편도 유튜브하고 조중동도 유튜브하고 유튜브 비판하면서 저들도 유튜브에 왜냐면 패러다임이 이제는 바뀌는구나. 아까 얘기한 그 언론의 역사에서 바뀌어왔듯이 이제는 유튜브 시대라는 거를 지상파도 알고 조중동도 알고 종편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유튜브에 올라탔는데 이제는 지네들하고 우리하고 대등하게 밥그릇 싸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비판해요. 음모론자들, 극우 꼴통. 그러면 지네가 유튜브를 하지 말아야지. 지네는 유튜브 하면서 유튜브가 음모론자래. 그럼 지네도 음모론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은 정식 언론인데 유튜브는 정식 언론이 아니다. 같은 유튜브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펴요.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2등은 영원한 2등이 아닙니다. 1등은요, 지금 언론 역사에서 보여줬잖아요. 영원한 1등이 아니에요. 1등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광훈 목사 패러디 한번, 흉내 한번 내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가세요. 내가 이거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어려워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1등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혼자는 1등
1등이 안 돼요. 저도 혼자는 1등이 아닙니다, 지금. 자, 저는 평생 1위 인생이에요. 근데 120대 유튜버들이 지금 뭉쳤잖아요. 우리 뭉친 힘은 1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이끕니다. 그리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가다 잘못하는 게 있어요. 장관이 잘못하든지 논조가 잘못하든지. 그럴 때 1등 유튜버들이 뭉쳐서 우리가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여러분 120대 유튜버들은요, 우리 이제 뭉쳤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자유일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연합통신이 창단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자유연합통신. 네. 이제는요, 뭐, 연합통신은 이제 정부 기금으로, 정부 자원으로 하잖아요. 정부 자원이 셀까요? 민간 자원이 셀까요? 환율이요? 정부가 아무리 환율을 개입해도, 여기 이충근 박사님 국제정치학 박사 있지만, 환율을 아무리 정부가 개입해도, 일본이 얼마나 돈이 많은 나라입니까? 아무리 개입해도요, 민간의 환율의 자율적인, 자율 변동에 이기지 못해요. 한국도 절대 못 이깁니다. 개미 투자자들 아니면 전문 투자자들 아니면 기업 투자자들 이런 투자자들이 모인 힘에 못 이겨요. 정부가. 그러면 연합통신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부 기금으로 하는 거죠. 근데 자유연합통신은 민간이 하는 건데 그것도 민간 한 사람 모아서 삼성전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풀뿌리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 인류 연합통신 이제 2류 물러가는 거야. 자유연합통신 1등 가는 겁니다. 다 죽었어. 아, 이거 또 목소리 커지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시대별로 우리 구국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도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유튜브 연합체 자유연합통신을 만드는 지도자를 정광훈 목사를 세웠으니 우리는 이와 함께 뭉쳐서 전진합시다. 나라 살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다. 자, 오늘 완전히 길 받으신 이범규 박사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